여기 한 미모 여성이 중국의 여권을 가지고 여행하고 이동하면서 정말 많은 차별 대우를 받고 관심도 주지 않는 유럽 사람들과 외국 사람들에 대해 정말 억울하다고 토로하고 있는데요. 한국 여권을 가지고 여행하는 것과 중국 여권을 가지고 여행하는 것에 정말 어떤 차별이 있는지, 사람들의 대우가 달라지는지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대학을 진학하고 한국인 남성과 결혼까지 성공시킨 중국인 여성이 지금까지 받은 차별과 무시 가득한 시선들에 대해 낱낱이 이야기에 들어있으니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중국에서 진정으로 소속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제 이름은 메리이고 저는 다수와 다른 점이 많다는 이유로 종종 뒤처지기 쉬운 나라에서 소수 민족에 속해 있어요. 저는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마을에서 자랐는데 그곳의 삶은 힘들었고 기회는 많지 않았어요. 어릴 때부터 정부가 우리 같은 소수민족보다는 한족을 더 신경 쓰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 마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기본적인 것들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어요. 좋은 도로도 없었고 학교는 오래되고 허물어져 가고 있었으며 때로는 먹을 음식조차 부족했어요. 저는 더 나은 삶을 원한다면 공부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빨리 깨달았어요. 다행히도 저는 공부를 잘했어요. 배우는 것을 좋아했고 항상 최선을 다했어요. 그 결과 저는 베이징이라는 수도에서 공부할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에 선발되었어요. 정말 신났어요. 드디어 제가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베이징에 도착했을 때 기대했던 것만큼 좋지는 않았어요. 물론 도시가 크고 현대적이어서 제 마을과는 전혀 달랐어요. 하지만 다른 학생들은 저를 마치 제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대했어요. 그들은 제 발음과 옷차림을 놀렸어요. 일부 학생들은 제가 소수민족에 대한 특별 대우 덕분에 학교에 들어왔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계속해서 제가 다르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 정말 상처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열심히 공부했어요. 교육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베이징에서 공부하던 중 처음으로 다른 나라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한 나라가 저의 관심을 사로잡았어요. 바로 한국이었어요. 오래전 우리 마을이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우리를 도와준 것은 중국 정부가 아니었어요. 한국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우리가 배고플 때 음식을 가져다 주었고 도로를 수리해 주었으며 깨끗한 물을 위한 새 우물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들은 친절하고 배려심이 있었고 그들의 도움은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우리에게 한국은 희망과 친절의 상징이 되었어요.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다르더라도 그들은 우리를 신경 써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이 기억은 제가 베이징에서 공부하는 동안 내내 마음속에 남아 있었어요.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꼭 시도해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중국에 남아있는다는 것은 더 많은 차별과 제한된 성공 기회를 의미했어요. 하지만 한국이라면 거기서는 더 나은 삶을 위한 진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에너지를 공부에 쏟아부었어요. 늦게까지 공부하고 점심시간에도 공부하고 주말까지도 반납하면서 제 성적을 완벽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한국의 명문대학에 입학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지원서를 제출하던 날은 설레고 두려운 날이었어요. 전송 버튼을 누를 때 손이 떨렸던 기억이 나요. 만약 그들도 저를 원하지 않는다면 어떡하지? 중국에서 수없이 거절당했던 것처럼 또다시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몇 주가 지나고 저는 매일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매일 좋은 소식을 기대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비 오는 어느 오후 그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이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가난한 마을 출신인 제가 한국에서 공부를 하게 되다니 꿈이 이루어진 것 같았어요. 오랜만에 처음으로 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느꼈어요. 제가 소속될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것 같았어요. 짐을 싸고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할 때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떠나고 있었지만 동시에 오랜 시간 동안 직면했던 고통과 차별을 뒤로하고 떠나는 것이기도 했어요. 서울로라는 비행기 안에서 창문 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제가 겪고 이겨낸 모든 도전들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몇 년 전 우리 마을에 친절을 베풀었던 한국 자원봉사자들을 떠올렸어요. 이제 더 환영받는 느낌이 드는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삶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어요. 이것은 제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제 출신이나 민족이 아닌 저 자신으로서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였어요. 비행기가 서울로 착륙할 때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이 새로운 삶의 장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서울에 처음 도착했을 때 마치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들어선 것 같았어요. 공항은 너무 깨끗하고 현대적이었고 중국에서 보던 붐비고 혼란스러운 공항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도심으로 향하면서 제 얼굴은 창문에 딱 붙어 있었어요. 모든 것이 얼마나 다른지 믿을 수 없었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거리가 얼마나 깨끗한가였어요. 고향에 거는 쓰레기가 여기저기 널려 있었는데
서울에서는 바닥에 쓰레기 하나 찾기가 어려웠어요. 사람들은 길가에 놓인 쓰레기통과 재활용통을 실제로 사용했어요. 이게 바로 한국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보여주는 첫 번째 단서였죠. 새 학교에 도착했을 때 저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캠퍼스는 아름다웠고 현대적인 건물들과 초록이 가득한 공간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기숙사방은 작았지만 아늑했고 심지어 제 욕실도 있었어요. 중국에서 익숙해진 혼잡한 기숙사와는 비교도 안 됐죠. 첫 수업 날 저는 많이 긴장했어요. 사람들이 제가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저를 다르게 대하진 않을까 걱정했죠. 하지만 놀랍게도 제 반 친구들은 정말 친절했어요. 그들은 제가 어디에서 왔는지 궁금해했고 제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 했어요. 수진이라는 한 친구는 심지어 캠퍼스를 구경시켜 주겠다고 했어요. 고향에서 종종 봤던 냉담한 태도와는 확실히 달랐어요. 교수님들도 달랐어요. 중국에서는 선생님들이 엄격하고 거리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교수님들은 정말 제 의견을 듣고 싶어 하셨어요. 질문을 하고 스스로 생각하도록 격려하셨죠. 이건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 우리만의 생각을 자유롭게 탐구할 수 있는 점이 정말 좋았어요. 어느 날 저는 어려운 과제를 하다가 난관에 부딪혔어요. 중국에서는 질문하는 것이 약하다는 표시로 여겨졌기 때문에 망설였어요. 하지만 결국 수업이 끝난 후 교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교수님은 정말 인내심이 많고 친절하셨어요. 1시간이나 제게 자료를 설명해 주시며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교수님 방을 나설 때는 똑똑해진 느낌뿐만 아니라 학생으로서 인정받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학교 밖 생활도 모험이었어요. 음식은 정말 맛있었어요. 한국식 바비큐와 김치가 질리도록 먹었죠. 한국 사람들이 함께 식사하는 것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도 마음에 들었어요. 단순히 먹는 것만이 아니라 친구와 가족과의 유대감을 나누는 시간이었죠. 대중교통 시스템은 제 상상을 초월했어요. 버스와 지하철은 항상 제 시간에 왔고 바닥에서 음식을 먹어도 될 정도로 깨끗했어요. 어느 날 반쯤 먹다 안긴 간식을 조심스럽게 포장해서 가방에 넣는 청소년들을 보고 혼자 웃었던 기억이 나요. 중국에서는 그저 포장지를 땅에 버렸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모든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니었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건 큰 도전이었어요. 어떤 날은 제 생각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 너무 답답했어요. 하지만 제 한국 친구들은 항상 곁에 있어줬어요. 그들은 제 발음을 교정해주거나 새로운 단어를 가르쳐주며 인내심을 가졌어요. 서서히 저는 제 언어 능력에 자신감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주말 수진이 저를 전통 한국 명절을 맞아 그녀의 가족집에 초대했어요. 저는 긴장했어요. 문화적 실수를 하면 어쩌지? 하지만 수진의 가족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할머니는 심지어 김치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죠. 우리 모두가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웃음을 나눌 때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어요. 마치 큰 사랑이 넘치는 가족의 일원이 기분이었어요. 그 즈음에 저는 지훈을 만났어요. 그는 제 학과의 대학원생이었고 언제나 친절한 말과 도움의 손길을 건네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엔 그 앞에서 수줍었지만 지훈은 제가 편안함을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재주가 있었어요. 우리는 함께 공부를 시작했고 곧 커피를 마시며 나누는 대화가 우리의 꿈과 미래에 대한 긴 이야기로 발전했어요. 제가 지훈에게 마음이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 아직도 기억나요. 아름다운 공원을 걷고 있었고 벚꽃이 만개했었죠. 지훈이 웃긴 농담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웃음을 멈출 수 없었어요. 그때 갑자기 깨달았어요. 저는 행복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진정한 행복을 느꼈어요. 지훈과 함께라면 저는 두려움이나 낭설임 없이 그냥 제 자신일 수 있었어요. 우리의 관계는 빠르게 발전했어요.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우리는 결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빠르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저에게는 그것이 맞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지훈은 제가 한국에서 사랑하게 된 모든 것, 친절함, 존중, 그리고 가능성으로 가득한 밝은 미래를 상징하는 사람이었어요. 한국에서의 제 삶을, 제 공부와 친구들, 그리고 이제는 지훈까지 떠올리면서 저는 제가 집을 찾았다는 걸 알았어요. 중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되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여기 한국에서 저는 저 자신 그대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었어요. 제 배경을 숨기거나 끊임없이 제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지훈이 청혼했을 때 저는 단순히 그에게 예스라고 말한 게 아니었어요. 새로운 삶에, 새로운 국적에, 새로운 저 자신에게 예스라고 말한 거였죠. 저는 제 미래를 한국인으로서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중국의 작은 마을에서 온 소녀는 이제 먼 기억처럼 느껴졌어요. 이 아름다운 나라에서 저를 따뜻하게 맞아준 이곳에서 저는 제 진정한 자아를 찾았어요. 저는 신혼여행으로 영국에 가는 게 너무 기대됐어요. 지훈이랑 몇 달 동안 계획했던 여행이었거든요. 결혼하고 처음으로 가는 큰 여행이어서 완벽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 여권 때문에 모든 게 달라질 줄은 정말 몰랐어요. 여행 준비하는 게 저한테는 정말 일이었어요. 중국 시민으로서 여러 서류를 작성하고 각종 서류를 모아야 했거든요.
영국 대사관을 오가면서 질문에 답하고 단순히 관광 목적으로 가는 거라는 걸 증명하는데 몇 줄을 보냈어요. 너무 답답하고 조금은 무서웠어요. 만약 거절당하면 어쩌지? 하는 생각도 들었죠. 반면 지훈이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제가 그에게 비자에 대해 울었을 때 그는 그냥 웃으면서 걱정 마. 다 준비됐어 라고 말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그게 그렇게 쉬울 수 있지? 드디어 출발하는 날이 왔어요. 우리는 비행기를 타면서 둘 다 설레었어요. 비행시간은 길었지만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영국에서 볼 멋진 것들을 생각하면서 계속 깨어 있었죠.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유럽에 처음 오는 순간이었거든요. 우리는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 심사장으로 향했어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입국 심사대에는 2개의 줄이 있었어요. 하나는 EU와 몇몇 다른 나라들을 위한 줄이었고 다른 하나는 나머지 모든 나라들을 위한 줄이었어요. 지훈이는 첫 번째 줄로 갔고 저는 두 번째 줄로 가야 했어요. 저는 그가 카운터로 바로 걸어가 여권을 보여주고 미소 지으며 통과하는 걸 지켜봤어요. 1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반면 저는 느릿느릿 움직이는 긴 줄에 갇혀 있었어요.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입국 심사관이 제 중국 여권을 보고는 얼굴을 찌푸렸어요. 그는 저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방문 목적이 뭐죠? 라고 물었어요. 신혼여행이에요. 저는 침착하려고 노력하며 대답했어요. 남편은 어디 있죠? 저는 지훈이를 가리켰어요. 그는 다른 쪽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심사관은 눈썹을 치켜 올리며 물었어요. 남편이 한국 사람인가요? 놀란 듯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왜 그게 중요한지 몰라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제 모든 서류, 호텔 예약 확인서, 돌아오는 항공권, 은행 명세서를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가 거절할 이유를 찾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손이 떨리면서 서류를 건넸어요. 얼마나 머물 건가요? 라고 물었어요. 2주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는 잠시 저를 쳐다보더니 제 여권에 도장을 찍고는 즐거운 시간 되세요 라고 했지만 그 말이 진심으로 들리진 않았어요. 저는 문을 지나면서 손이 떨리고 기분이 나빴어요. 지훈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괜찮아? 그가 물었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려고 했지만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지훈이는 저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미안해. 너한테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어. 짐을 찾으러 가면서도 저는 화가 나고 혼란스러웠어요. 왜 여권 때문에 저를 그렇게 다르게 대했을까요? 지훈이랑 저는 같은 이유로 여기 왔는데 그는 환영받았고 저는 의심받았어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지훈이의 입국 심사 경험에 대해 물어봤어요. 그냥 여권 보여주니까 통과시켜줬어. 그가 말했어요. 비자도 필요 없었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우리 둘 다 아시아인이잖아. 지훈이는 한국이 다른 나라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서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나라가 많다고 설명해줬어요. 그건 한국이 다른 나라들과의 좋은 관계에서 오는 특권이었어요. 저는 중국 시민으로서의 제 경험들을 떠올렸어요. 중국에서도 소수민족으로서 차별을 받았는데 이제는 외국에서 제 국적이 또다시 저를 외부인으로 만드는구나 싶었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저는 결심했어요. 한국으로 돌아가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을 시작하겠다고요. 다시는 이런 대우를 받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지훈이가 받는 것과 같은 존중과 신뢰를 받고 싶었어요. 신혼여행이 이제 막 시작됐지만 벌써 중요한 교훈을 얻었어요. 가지고 있는 여권이 문을 열어줄 수도 닫아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저에게 문을 열어줄 여권을 갖기로 결심했어요. 영국 여행은 마치 꿈만 같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지훈이와 제가 얼마나 다른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기만 했어요. 어느 날 저희는 유명한 지하철 시스템인 런던 지하철을 타고 탐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티켓을 사고 기차에 올라탔을 때만 해도 너무 신났죠. 모든 게 순조로웠는데 어느 역에서 내리려고 했을 때 문제가 생겼어요. 티켓 게이트가 저희를 통과시키지 않는 거예요. 몇 번이고 다시 시도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혹시 저희가 무임승차를 하려는 거라고 생각하면 어쩌죠? 아니나 다를까 지하철 직원이 다가오더니 짜증난 표정으로 티켓 좀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며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여권과 티켓을 허둥지둥 꺼냈어요. 직원이 제 중국 여권을 보자마자 얼굴이 확 변했어요. 그는 찡그리며 죄송하지만 벌금을 내셔야 할 것 같네요. 무임승차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저희 티켓 샀어요. 라고 항의했죠.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 직원은 팔짱을 끼고 다들 그렇게 말하더군요. 라고 중얼거렸어요. 더 말싸움을 하려던 순간 지훈이가 나섰어요. 그는 한국 여권을 꺼내 들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저기 실례합니다.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티켓을 분명히 샀어요. 아마도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직원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훈이 한국 여권을 보자마자 그는 자세를 바로 하고 목소리도 훨씬 친절해졌어요. 아,
그렇군요. 라며 이 오래된 기계들이 가끔씩 고장이 나긴 하죠. 바로 게이트를 열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그대로 통과할 수 있었어요. 벌금도 없었고 더 이상의 비난도 없었죠. 믿기지 않았어요. 한국 여권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가요? 걸어가면서도 저는 안도감과 좌절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봤어? 제가 지훈이에게 속삭였어요. 내 중국 여권을 보자마자 거짓말하는 줄 알았잖아. 그런데 내 여권을 보여주니까 다 괜찮아졌어. 지훈이는 제 손을 꼭 쥐었어요. 너무 속상했겠다 라고 말했어요. 정말 불공평해. 하지만 이런 일이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어요. 그 주 후반에 저희는 한 고급 백화점에 쇼핑을 하러 갔어요. 저는 예쁜 스카프를 보고 있었는데 판매원이 다가왔어요. 도와드릴까요? 라고 묻긴 했지만 그 톤은 전혀 친절하지 않았어요. 저를 유심히 쳐다보며 마치 제가 뭔가를 훔칠 것처럼 보더라고요. 제가 대답도 하기 전에 지훈이가 다가왔어요. 그랬더니 판매원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밝게 웃으며 오, 환영합니다. 한국에서 오셨나요? 마음에 드실 만한 멋진 제품들이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었어요. 마치 제가 거기 없는 사람처럼요. 지훈이가 저를 대화에 끼워주려고 노력했지만 이미 상처는 받은 후였어요. 단지 제가 어디서 왔는지 때문에 저는 덜 신뢰받고 덜 가치 있는 고객으로 보이는 것 같았어요. 거리에서 걸어다닐 때조차 차이가 느껴졌어요. 사람들이 지훈이의 한국어를 들으면 종종 웃거나 호기심 어린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제가 중국어를 하면 일부 사람들은 얼굴을 찡그리거나 멀어지기도 했어요. 미묘했지만 매번 느껴졌어요. 어느 날 저녁, 저희는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웨이터는 저에게는 예의는 있었지만 좀 무뚝뚝했어요. 하지만 지훈이가 한국식 영어로 주문을 하자 웨이터는 훨씬 더 친절해졌어요. 요리를 추천해주고 농담도 건네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다들 너를 좋아하게 만드는 거야? 제가 나중에 지훈이에게 물었어요. 지훈이는 불편해 보였어요. 나 때문이 아닌 것 같아.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한국과 중국을 보는 시선 차이인 것 같아. 불공평하지만 많은 나라에서 한국은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사람들이 케이팝이나 기술, 그리고 예의 바른 이미지를 떠올리거든. 반면에 중국은 이미지가 항상 긍정적이지는 않으니까. 그의 말이 크게 와 닿았어요. 옳은 말이라는 걸 알았지만 듣기엔 아팠어요. 중국에서 소수 민족으로 자라며 겪은 어려움들이 떠올랐어요. 중국을 떠나면 차별도 함께 떠날 줄 알았는데 여기서도 다른 종류의 편견을 마주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결심했어요. 한국 시민권을 꼭 따고 말겠다고요. 다시는 이런 기분을 느끼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인정받고 싶었어요. 단지 여권 때문에 판단받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잠이 들기 직전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어요. 한국 사람이 된다고 모든 게 해결될까? 아니면 내 자신을 외면하고 도망치는 걸까? 정답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번 신혼여행은 제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세상을 깨닫게 해주었고 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국에서의 신혼여행이 끝났지만 그곳에서 느낀 감정들은 이제 막 시작됐어요. 지훈과 함께 짐을 싸서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무거운 감정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여권에 도장을 찍을 때마다 서류를 작성할 때마다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다르게 보는지 계속 떠올랐거든요. 괜찮아. 공항에서 내내 조용하던 나를 눈치챈 지훈이 물었어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여행이 길어서 좀 피곤해 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어떻게 그에게 내가 그의 곁에서 이류 시민처럼 느껴진다고 말할 수 있었겠어요? 귀국 비행기에서 지훈이 편안하게 잠든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구름들은 경계도 여건도 없이 자유롭게 떠다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 모습이 부러웠어요. 서울에 돌아와서 일상으로 금방 돌아간 것 같았어요. 겉으로는 그랬지만 내면에서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한국 국기를 볼 때마다 그 국기가 상징하는 모든 것, 즉 존중, 자유, 기회를 갖고 싶다는 갈망과 결단력이 느껴졌거든요. 어느 화창한 오후, 지훈과 제가 좋아하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때 한 무리의 관광객이 길에서 사진을 찍으며 지나가고 있었어요. 저기 봐. 저 사람들 중국인인 것 같아. 지훈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어요. 내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어요. 현지인들이 관광객을 경계하며 가방을 꽉 붙잡는 모습을 보면서요. 작지만 많은 의미가 담긴 제스처였어요. 지훈아, 제가 거의 속삭이듯 말했어요. 나 한국 사람이 되고 싶어. 지훈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근데 넌 이미 여기서 살고 있잖아. 나랑 결혼도 했고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고개를 저었어요. 여기서 사는 것만으로는 안 돼. 진짜로 속하고 싶은 거야.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열심히 조사했어요. 과정은 길고 복잡해 보였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어느 저녁을 먹으며 다시 이야기를 꺼냈어요. 한국 시민이 되려면 한국어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는 거 알아? 지훈에게 물었어요.
지우는 김치로 가득 찬 입을 움직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난 이미 한두 거를 유창하게 하잖아 라고 항의했어요. 지우는 삼키고 나서 진지하게 말했어요. 말이 그건 단순히 언어의 문제가 아니야. 문화, 역사, 가치관까지도 포함되는 거야. 그 모든 걸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 그의 말이 아팠지만 옳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한국인이 된다는 건 단순히 여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 공부에 매진했던 것처럼 한국 역사와 문화 공부에 몰두하기 시작했어요. 사극을 보고 한국 소설을 읽고 전통 한국 무용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거실에서 춤을 연습하던 중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잠시 동안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한국인이 되려다 내 자신을 잃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이리저리 뒤척이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한국인이 되고 싶어 하는 게 내 뿌리를 배신하는 것일까? 중국에 있는 가족들은 뭐라고 생각할까? 마치 제 생각을 읽은 것처럼 지훈이 몸을 돌려 저를 감싸 안으며 잠결에 중얼거렸어요. 알지? 굳이 중국인이냐 한국인이냐를 선택할 필요는 없어. 둘 다 될 수 있어. 그의 말은 어둠 속의 한 줄기 빛 같았어요. 한국인이 된다는 게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더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다음 날 저는 이민사무소에 전화해서 국적 취득 절차를 시작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 밀려왔어요. 앞으로의 길은 길고 험난할 테지만 저는 준비가 됐어요. 그 주말 지훈과 저는 전통 한옥 마을을 방문했어요. 고풍스러운 건물들 사이를 걸으며 마음에 평온이 찾아왔어요. 이곳이 내 유산이 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어요. 봐, 지훈이 한 표지판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곳에는 한 유명한 한국 철학자의 명언이 적혀 있었어요. 강이 넓을수록 그 흐름은 더 강해진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 비유를 이해했어요.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내 정체성을 잃는 것이 아니라 확장시키고 더 풍부하고 강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려. 마을을 떠나며 마지막으로 전통 가옥들을 바라봤어요. 하늘을 향해 곡선으로 뻗은 지붕들이 보였어요. 언젠가 자랑스러운 한국 시민으로서 제 아이들을 이곳에 데려오는 제 모습을 상상했어요. 준비됐어. 제가 지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지훈이 제 손을 잡아줬어요. 그럴 줄 알았어. 해가 지면서 서울로 돌아가는 길,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우리를 집으로 환영하는 듯했어요. 시혼여행 이후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가 느껴졌어요. 한국인이 되기 위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됐지만 이미 마음속에서는 집에 온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에 돌아왔을 때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알았어요. 그냥 서류상으로만 한국인이 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도 한국인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먼저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시험을 봐야 했어요. 저는 매일 밤 퇴근 후에 고대 왕들부터 현대의 인기 가수들까지 공부했어요. 지훈이도 도와줘서 중요한 날짜와 인물들을 퀴즈처럼 내주곤 했어요. 가끔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영국에서 중국 여권 때문에 2등 시민으로 취급받았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 기억이 저를 계속 버티게 해줬어요. 그 다음은 한국어 시험이었어요. 말은 꽤 잘했지만 글로 표현하는 건 전혀 다른 얘기였어요. 제 삶과 한국인이 되고 싶은 이유에 대해 에세이를 쓰면서 연습했어요. 몇 시간씩 글을 쓰다 보면 손이 저려왔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이걸 그 무엇보다도 원했으니까요. 몇 달간의 준비 끝에 드디어 시험을 봤어요.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정말 고문 같았어요. 제대로 먹지도 잠도 못 잤어요. 전화벨만 울려도 심장이 벌렁거리며 혹시나 결과에 대한 소식일까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드디어 편지가 도착했을 때 저는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지훈이가 제 손을 잡고 함께 봉투를 찢었어요. 첫 문장을 읽고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합격했어요. 제가 한국인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시험에 합격하는 게 시작에 불과했어요. 면접도 보고 신원조사도 받아야 했어요. 그들은 제 중국에서의 삶과 왜 한국인이 되고 싶은지에 대해 온갖 질문을 했어요. 저는 중국에서 겪었던 차별과 한국에서 받았던 기회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어렸을 때 우리 마을을 도와줬던 한국 자원봉사자들의 친절함도 얘기했죠. 면접관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제 이야기를 이해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한국 시민으로서의 서약을 하는 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 중 하나였어요. 저와 같은 신분을 가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방에 서서 우리는 모두 최고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오른손을 들어 한국의 충성을 맹세했어요. 그 말을 하면서 어깨 위에 있던 짐이 내려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니었어요. 한국인이었어요. 시 끝난 후 지훈이는 저를 꼭 껴안았어요. 정말 자랑스러워. 그가 속삭였어요. 지훈이 부모님도 함께 오셔서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들은 처음부터 저를 받아주셨지만 이제 진짜 가족의 일원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큰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직장 동료들, 대학 동창들, 이웃들이 모두 와서 저를 축하해줬어요. 우리는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노래를 부르며 제 새로운 삶을 위해 건배를 했어요. 처음으로 제가 진정으로 이곳에 속한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한국인이 된다는 건 단지 종이나 의식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죠. 저는 지역사회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다른 이민자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요. 한국이 저에게 많은 것을 준 만큼 저도 돌려주고 싶었어요. 또한 한국 전통에도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지훈이 어머니께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고 특별한 날에는 한복도 입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건 단순한 관습이 아니라 제가 되어가는 모습의 일부였어요.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한 것은 아니었어요. 가끔씩 사람들이 제가 진짜 한국인일 수 없다는 듯이 정말로 어디서 왔느냐고 묻기도 했어요. 그런 순간들은 아팠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었어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저는 받아들여지고 가치 있는 존재로 느껴졌어요. 어느 날 시민이 된 지 약 1년쯤 후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러 갔어요. 직원이 제 서류를 보고 저를 보더니 "아, 귀화하셨네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평소처럼 질문이 이어질 거라고 예상하며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하지만 대신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 저희는 당신을 환영해요" 라고 말했어요. 그 간단한 말들이 저에게는 세상을 의미했어요. 저는 단지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환영받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집에 있었어요. 사무실을 떠나 새로 발급된 한국 운전면허증을 들고 있을 때 자부심이 밀려왔어요. 중국의 작은 마을에서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여정이 떠올랐어요. 제가 마주했던 모든 도전과 극복한 일들,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해 생각했어요. 한국인으로서의 제 미래요. 여전히 마주할 장애물들이 있겠지만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것은 평생의 과정이에요. 하지만 저는 무엇이든지 다 맞설 준비가 되었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제 뒤에는 저를 지지해주는 나라가 있어요. 저는 한국인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차이를 만들어줬어요.